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요소수 수급 대응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차량용 요소 200톤을 추가로 수입하고 요소 수입 관세를 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 요소와 요소수 사재기에 대한 단속도 시작됐습니다. 김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요소수 수급 대응을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정부 TF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합동으로 마련한 요소수 대책의 후속 절차를 점검하고 세부 시행 계획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우선 베트남으로부터 다음 주 중 차량용 요소 200톤을 도입하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추가로 베트남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요소 10,000톤을 수입하는 방안도 협의 중입니다. 또한 어제 발표된 호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 물량도 당초 2만 리터에서 7천 리터를 추가해 총 2만 7천 리터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요소 수입 가격 급등으로 인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 비용과 물류비 보전 지원도 함께 추진합니다. 또 현재 5에서 6.5%인 관세를 0%로 인하해 수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당 관세 인하를 통한 세제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요소나 요소수 매점 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도 연말까지 시행됩니다. 요소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이 조사 당일 기준으로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31개 조의 합동 단속반도 가동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국방부는 군의 요소수 비축 부분 일부를 한시적으로 민간에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요소수가 필요한 경유차보다는 휘발유나 친환경 차량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련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이 비축하고 있는 요소수 일부를 민간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한시적으로 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협조 요청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여 물량은 약 20만 리터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군은 구체적인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군 작전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축 물량을 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보유 중인 요소수 물량은 보안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군 비축 물량을 대여하기로 결정이 나면 일반 트럭 등보단 긴급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주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기 위해 군 수송기가 투입됩니다. 수송기종은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추가 수송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도 당분간 요소수가 필요한 경유차보다 휘발유나 친환경 차량을 먼저 배차해 사용하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공회전을 금지하고 식사 등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내년부터는 가상화폐로 일정 금액 이상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당에서는 과세를 1년 미루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국회에 나온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예정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박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당은 가상화폐 과세 유예 주장을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가상화폐 과세 유예와 관련해 부총리가 반대할 일만은 아니라며 정부가 국회와 입장을 같이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은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개정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야가 합의했고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과세 유예로 방침을 선회할 뜻은 없다고 확인한 셈입니다. 홍 부총리는 김 의원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냐고 묻자 자신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해 1년간 거둔 이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가상화폐가 복권 당첨금 같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주식 투자보다 불리하게 세금이 매겨지는 데다 업계의 준비가 덜 됐다며 과세를 1년 미루자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법적 안정성과 정책의 신뢰성 등을 이유로 유예가 어렵다는 뜻을 줄곧 밝혔습니다. 부총리는 오늘 답변에서도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돼도 실제 과세는 2023년부터라는 점, 주요 20개국, G20국가 중 13개국은 이미 과세하고 있다는 점 등을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치권에서 과세를 유예하고 기준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이미 여러 개 발의돼 있어 실제로 내년에 가상화폐 과세가 시작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내년 대선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대권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민생 문제를 논의하자며 윤석열 후보에게 1대1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립묘지 참배 후 이번 대선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싸우는 부패와의 전쟁이라면서 이재명 후보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들의 경쟁 자체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 더 국민들의 삶을 낫게 만들지 민생 경쟁을 해야 한다면서 1대1로 만나 정책을 토론하자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했습니다. 누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더 나은 우리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또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게 된데 민주당과 집권 세력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성찰도 직접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독점 이익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현충원을 참배하고 당 최고위원회에 처음 참석해 이번 대선을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싸우는 소위 부패와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또 대장동만이 아니고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선 소수정의 체제의 선거운동은 집권 뒤 측근 인사에 의한 유사 독재로 흐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선대위를 소수의 측근 인사로만 채우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1대1 만남에 대해선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모르겠다며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선대위 1차 발족식을 연 뒤 광주를 찾아 망월묘역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잇따라 참배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진 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수사 일정에 차질을 빚어왔는데요. 검찰은 오늘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소환을 시작으로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주임검사인 유경필 부장검사를 비롯한 소속 직원 6명이 지난 5일과 6일 사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나머지 수사팀 관계자들은 오늘부터 복귀해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당분간 수사팀 주임검사 역할은 유진승 범죄수익 환수부 부장검사가 대행합니다. 김 씨와 남 변호사는 구속 이후 처음으로 오늘 오후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장 오는 10일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예정돼 있고 김 씨 등 구속 피의자의 경우 최장 20일 안에 기소를 하지 못하면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수억 원을 건넨 정황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 돈이 한강유역 환경청에 대한 노비 명목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강유역 환경청은 대장동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일부 지역을 보전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으로 지정했다가 이후 해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살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의 경우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달 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돌아와 청와대 관저에서 1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말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는 잠시 줄었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5, 7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확산세는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60명. 주말 영향으로 확진자 숫자는 줄었지만 감염자 1명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숫자인 감염 재생산 지수가 7월 중순 이후 최고치인 1.2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3주 연속 증가하고 있어 확산세는 당분간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주 평균 확진자 수는 2,133명으로 5주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10대 이하나 면역력이 약해 돌파 감염이 많은 노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위중증 환자는 평균 365명으로 한 주 전보다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환자 병상을 최대 1,767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상 회복에 따른 감염 재확산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은 76.6%, 1차 접종률은 80.9%입니다. 얀센 백신 접종자 140만여 명에 대한 추가 접종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추가 접종은 모레부터 진행됩니다. 우리보다 앞서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연구 결과를 보면 추가 접종을 받으면 입원율은 93%, 중증 감염률은 92%, 사망률은 81%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40만 4천 명분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2천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역대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수가 적발됐습니다. 이 열대 과일은 아보카도 씨앗에 코카인을 숨기는 신종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단속반이 상자에서 열대 과일인 아보카도를 꺼내 자릅니다. 과육을 벗겨내자 씨가 있어야 할 곳에 탁구공만한 물체가 들어있습니다. 안에서 나온 흰색 가루, 씨앗을 갖다 대자 금세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강한 중독성을 가진 마약, 코카인입니다. 지난해 콜롬비아 경찰이 적발한 밀수 수법인데 국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밀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부산항에서 페루산 아보카도에 코카인을 숨겨 들여오려다 적발된 겁니다. 그 양만 200kg으로 2천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6천억 원에 이를 정도인데 지금껏 적발된 국내 코카인 밀수 중에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수사당국이 반입과 유통 경로 조사에 나선 가운데 관세청은 연말까지 해상 화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당국의 감시를 피해 마약 밀수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그 방식 또한 대담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필로폰 400여 킬로그램을 항공기 기계 부품으로 위장해 멕시코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국제 우편물을 이용한 밀수도 늘어나는 등 마약 밀수 경로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올해 8월까지 단속한 마약만 909kg으로 지난해 적발량의 6배가 넘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수술 후 통증이 심하다고 속여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가짜 환자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처방을 해준 의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던 래퍼도 있었는데 이 마약성 진통제를 원가의 수십 배가 넘는 가격에 되팔기도 했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발을 짚은 여성이 약국에서 절뚝거리며 걸어 나옵니다. 언뜻 보면 환자 같지만 마약성 진통제를 사기 위해 환자 행세를 하는 겁니다. 이 여성은 스스로 통증이 심하다며 병원에서 의사를 속인 뒤 처방전을 발급받았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펜타닐 성분의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가짜 환자 2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피의자의 집에 경찰이 들이닥쳤더니 몸에 붙이는 패치형 마약성 진통제와 이를 태워 흡입하기 위한 도구가 발견됐습니다. 이 패치를 흡입할 때 사용했던 거지? 네, 맞습니다. 이 가방에.
이 흡입할 때 사용했던 빨대. 2018년 12월부터 2년 넘게 이들이 대전과 충남 지역 병원 10여 곳에서 사들인 마약성 진통제 패치는 만여 장, 혼자 2,000장 넘게 사들인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SNS로 마약성 진통제를 쉽게 처방해주는 병원 정보를 공유하거나 더 많이 처방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까지 도용했습니다. 피의자 중에는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래퍼도 있었는데 마약성 진통제를 사들여 수십 배가 넘는 가격에 되팔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쉽게 마약성 진통제를 살 수 있었던 건 의사들이 이들의 다른 병원 진료나 처방 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자들 말만 듣고서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그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을 해줬고 경찰은 가짜 환자 26명을 입건해 1명을 구속하고 의사 9명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정부가 요소수 수급을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곳이 요소수를 필요로 하고 있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곳곳에서 기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노선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정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끝도 보이지 않지만 일단 줄을 서봅니다. 요소수를 넣기 위해서입니다. 자, 거리 곳곳 이렇게 노점상들이 생겼습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화물차 기사님들 여기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요소수가 없으면 차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몇 시간을 기다리더라도 그 가격이 얼마여도 꼭 사야만 합니다. 요소수 품귀 사태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거 꼭 필요한 분들, 이 품절 표시가 요즘 제일 무섭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웃돈 주고도 사기 힘들고요. 해외 직구가 있지만은요, 그것도 최소 보름 이상은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막혔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런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요소수를 나눔하겠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드리겠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0리터짜리 한 통이지만은 화물 종사자에게 나눔하겠다. 넣고 남은 거라면서 급하신 분에게 그냥 넣어드리겠다는 글들인데요. 댓글들이 잇따랐습니다. 요소수 나눔 천사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와 같은 훈훈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나눔에 이은 기부 천사도 있었습니다. 요소수가 부족해 소방차와 구급차가 멈춰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냥 드리겠다는 주유소입니다. 제가 요소수 팔려고 주유소를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취지를 시작했으니까 좋은 곳에 쓰자. 힘들게 구한 만큼 좋은 곳에 쓰자는 취지로. 그렇게 요소수 300리터를 소방차와 구급차에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재고 확보에 나선 소방서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소방서 앞에는 이렇게 요소수를 몰래 두고 가는 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밤 늦은 시각, 한 남성이 차량에서 초록색 상자를 꺼내더니 소방서 문 앞에 내려놓습니다. 잠시 뒤 또 다른 상자를 두고선 바로 사라집니다. 다음 날 소방서 직원들이 확인한 건 10리터짜리 요소수 3통이었습니다. 쪽지 한 장 남기지 않았다죠. 누군가가 요소수를 기부한 걸로 추정됩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는 저희보다 더 훌륭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가시다가라도 언제 들르시면 그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소방서에서도 한 여성이 요소수 3통을 기부했습니다. 소방차가 출동을 못하면 안 된다면서 공익을 위해 써달라는 부탁도 했다죠. 나눔과 기부가 이어지고 있고요. 정부도 긴급 물량을 들여오기로 했지만은요, 요소수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화물차, 농기계 비상입니다. 버스 업계도 난감합니다. 요소수가 없으면은 교통 대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전국의 노선버스 5만 대 가운데 요소수가 필요한 디젤버스가 2만 대 수준입니다. 시내버스는 3만 5천 대 가운데 9천 대 정도로 디젤버스 비중이 낮지만은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고속버스는 40%, 특히 시외버스는 5,800대의 65%인 4,000대가 디젤버스입니다. 요소수가 꼭 필요한 거죠. 업체별로 약 한 달 정도의 요소수 재고는 확보한 상태라는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국토부는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노선버스 운행 중단을 막기 위해서 현재 운행하지 않고 있는 전세버스를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에 투입하는 방안을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전세버스도 난감합니다.
충북과 제주의 경우 전세버스의 60% 이상의 요소수가 필요한데요. 역시 여기도 요소수 부족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못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관광객 예약이 늘면서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요소수 복병을 만났습니다. 또 운행을 못하게 될까 봐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린 유명 힙합 가수의 공연에서 흥분한 관객들이 몰리면서 중고등학생을 포함해 관객 8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미 경찰 당국은 마약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5만 명의 관중이 운집한 유명 힙합 가수의 공연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한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밤 9시 40분쯤 흥분한 관객들이 무대를 향해 밀려들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짓밟혔고 결국 8명이 압사했습니다. 이 사고로 14살, 16살 중고등학생들이 숨졌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모처럼 공연장에 나갔던 어린이들을 포함해 관객 300여 명이 다쳤습니다. People kept pushing and shoving. More people kept collapsing into but that was the craziest I've seen. And then I just heard from other people I can't breathe. Just people screaming at each other I can't breathe. 공연장 안전 조치가 없다시피 했다는 지적 속에 가수 트래비스 스콧은 상황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I'm honestly just devastated and I could never imagine anything like this.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마약류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객 중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마약을 주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According to the medical staff that was out and treated him last night, that he was reaching over to restrain or grab a citizen and he felt a prick in his neck. When he was examined, he went unconscious. They administered Narcan. He was revived. 휴스턴 경찰 당국은 공연장에서 마약을 주사한 흔적과 정황이 새로 드러나면서 마약과 살인 전담 수사관들을 추가로 투입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은 학생 수가 줄면서 폐교 위기에 놓이기도 하고 도시와의 교육 격차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여러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함께 배우면서 교류할 수 있는 공동 교육 과정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입니다. 신나게 악기를 연주하는 학생들. 한 교실에 있지만 인근 지역에 서로 다른 3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로 지난 8월 말부터 매주 월요일 이웃학교 한 곳에 모여 30여 명이 함께 수업을 받습니다. 과목도 주로 예술활동과 체육, 진로 탐색 등 자유학기제에 맞춰 구성돼 있습니다. 일단 더 많은 학생들과 함께 같이 협력하면서 원하는 직업, 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고 어색한 것도 잠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친구들이 3배로 늘어 또래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희 학교가 인원수가 진짜 적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 애들이랑 어울리면은 약간 시내에 있는 학교 다니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되게 기분 좋게 잘 맞이해주고 재밌게 해줘서 월요일이 진짜 기대돼요. 현재는 반경 20km 이내 면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교육이 시행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도시와 농촌 간 교류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되면 도시 학교의 수업 내용이나 또는 기자재, 교육 시설 이런 것 등의 격차도 또한 줄여나갈 수 있어서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공동교육과정 운영은 교육 인프라 부족이 우려되는 농어촌 지역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연이은 미증시의 상승세와 달리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또다시 3천선 회복에 실패하며 소폭 하락했고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9.07포인트 하락한 2,960.2에 코스닥은 1.15포인트 오른 1,002.5에 마감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고용지표 호조와 치료제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사자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팔자로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코로나 먹는 치료제 개발 소식에 국내 제약 바이오주가 급락하며 셀트리온 삼형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또한 크래프톤이 보호예소 해제를 앞두고 내림세이고 카카오페이가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에 9%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위드 코로나 기대감 확산에 항공주가 일제히 반등하며 3% 이상 상승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10전 내린 1,183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영향을 주던 비구름은 동쪽으로 대부분 물러났지만 또 다른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서해안과 충청 북부 내륙, 전북에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경북 북부 내륙, 밤부터는 그 밖의 충청과 전남 서부 지역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배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낮은 산간 지역,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 지역에서는 눈이 내려 쌓이겠는데요. 특히 강원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고 8cm가량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속 10m 이상의 강풍이 관측되고 있고 그 밖에 내륙 지역에서도 초속 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변에 떨어질 만한 시설물이 없는지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4도, 청주 5도, 대구 5도, 광주 7도 등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13도가량 낮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9도, 청주, 광주 12도, 대구 13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4, 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도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산간 지역에서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